오늘 아침에 세수하다가 거울 한 번씩 보셨나요? 아니면 사진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나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주름, 칙칙함, 탄력 저하. 그게 갑자기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비싼 크림도 사보고, 앰플도 발라보고, 피부과도 가봤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 겉에만 바르는데 속에서 무너지는 느낌. 사실 그 감각 틀리지 않았어요. 피부과 전문의들 사이에서 요즘 가장 주목받는 말이 있어요. 피부는 안에서 만들어진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피부 노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과학적으로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피부가 몰라보게 달라질 거예요. 잠깐 제가 여러분 생활을 조금 들여다볼게요. 해당되면 속으로만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밥 먹을 때 채소보단 고기, 국물, 흰쌀밥 위주로 드시는 편이신가요? 두 번째,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드시면서 물은 생각날 때만 드시는 분? 세 번째, 달달한 거 끊었다 먹었다 반복하시는 분? 네 번째, 건강 챙기려고 비타민은 드시는데 다른 영양제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 하나라도 해당되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피부가 조금씩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신호를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피부 노화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예요.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활성산소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이게 적당하면 괜찮은데 너무 많아지면 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피부 세포도 예외가 아니에요. 콜라겐을 분해하고 세포막을 손상시켜요. 이게 반복되면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를 늘리는 게 뭔지 아세요? 자외선, 스트레스, 흡연, 그리고 바로 식단이에요. 두 번째는 당화 반응이에요. 이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영어로는 글라이케이션이라고 해요. 혈당이 높아지면 포도당이 콜라겐 단백질에 달라붙어요. 마치 사탕을 코팅하듯이요. 이렇게 당화된 콜라겐은 딱딱하고 탄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노란빛이 도는 칙칙한 피부톤으로 이어지죠. 여드름 자국이 오래가고 피부 결이 거칠어지는 것도 이 당화 반응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 피부과학 연구들에서 혈당이 자주 급격하게 오를수록 피부 콜라겐 구조가 더 빠르게 손상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어요. 결국 노화를 늦추고 싶다면 이 두 가지, 산화 스트레스와 당화 반응을 관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두 가지 모두 식단으로 상당 부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과학적 참견 시점. 첫 번째 참견. 설탕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단 거 끊었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 이후에 뭘 드시냐가 더 중요해요. 흰쌀밥, 빵, 떡, 과일 주스. 이것들은 당도가 높진 않아도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이에요.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아까 말씀드린 당화 반응이 그만큼 더 활발해져요. 대신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현미, 귀리, 통보리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물, 여기에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을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완만해져요. 실천 팁 하나 드릴게요. 밥을 먹기 전에 채소나 단백질부터 드세요. 순서만 바꿔도 같은 식사에서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어요. 2015년 미국 코넬 웨일 메디컬 센터의 연구에서 채소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은 그룹이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그룹보다 식후 30분 시점 혈당이 약 29% 낮게 측정됐어요. 소규모 파일럿 연구이긴 하지만 순서 하나만 바꾸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참견, 피부에 먹히는 항산화제가 따로 있어요. 항산화 식품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라이코펜, 아스타잔틴, 폴리페놀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라이코펜은 토마토, 수박, 자몽에 붉은 색소에 들어있어요.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산화 손상을 막는 데 효과적이에요. 중요한 건 토마토는 익혀 먹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날 것보다 훨씬 높아져요. 특히 올리브 오일과 함께 볶으면 흡수율이 더욱 올라가요. 방울토마토 볶음, 토마토 달걀 볶음, 내일 저녁 메뉴로 딱이네요. 그리고 아스타잔틴은 연어, 새우 크릴 오일에 들어있는 분홍빛 색소에 들어있어요. 특정 항산화 지표에서 비타민C보다 훨씬 강력한 것으로 보고되며 피부 수분 유지와 주름 감소에 특히 주목받고 있어요. 일주일에 연어 한두 번만 먹어도 달라질 거예요. 폴리페놀은 녹차, 다크초콜릿, 올리브 오일에 풍부해요.
세포염증을 줄이고 콜라겐 분해 효소의 활동을 억제해요.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원두 커피로 마시는 것만으로도 폴리페놀을 섭취하는 거예요. 단, 설탕 시럽은 역효과니까 조심하세요. 세 번째 참견, 콜라겐. 먹어도 될까요? 요즘 콜라겐에 관심이 정말 많죠. 어떤 분은 어차피 소화되면 다 분해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는데 반만 맞아요. 콜라겐을 먹으면 위장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요. 그런데 분해된 아미노산, 특히 히드록시프롤린 같은 콜라겐 특유의 조각들이 혈중으로 흡수되면 피부 섬유화 세포에 콜라겐 합성 신호를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2021년과 2023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들에서 가수분해 콜라겐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피부 수분도와 탄력이 유의미하게 개선됐다는 결과가 확인됐어요. 다만 독립적인 고품질 연구들에서는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결과도 있어서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정확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비타민C와 함께 드셔야 해요. 비타민C는 체내 콜라겐 합성에 반드시 필요한 조효소예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의 효과가 반감돼요. 파프리카, 브로콜리, 레몬 조합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 참견, 피부에 가장 나쁜 식습관이에요.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뭘 먹느냐만큼 뭘 마시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피부의 70%는 수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은 탈수 상태가 되면 피부보다 내장 기관을 먼저 챙겨요. 즉, 물이 조금만 부족해도 피부는 제일 먼저 수분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루 권장 수분 섭취량은 체중 1kg당 약 30ml부터 35ml까지예요. 몸무게가 60kg이라면 약 1.8L.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커피나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커피와 술은 수분이 아니에요. 이뇨작용으로 오히려 수분을 배출시키거든요. 커피 한 잔 마셨으면 물 한 컵을 추가로 드셔야 균형이 맞아요. 그리고 물 마시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갈증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시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30분 전, 잠들기 1시간 전, 이 세 타임을 습관으로 잡아보세요. 다섯 번째 참견, 피부과 의사들이 진짜 매일 먹는 것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영양학과 피부과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식단이 있어요. 바로 지중해식 식단이에요. 올리브오일, 생선, 채소, 콩류, 통곡물, 약간의 견과류. 이 조합이 왜 피부에 좋을까요? 이 식단 자체가 항산화, 항염, 혈당 안정화를 동시에 잡거든요. 저널 오브 인베스티게이티브 더마톨로지에 2021년 발표된 15년 추적 연구에서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따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광노화, 즉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 지표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식단을 완전히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기름을 올리브 오일로 바꾸고 볶음 요리나 나물 무칠 때 밥 위에 한 방울을 넣어 드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있는 올러칸탈 성분은 소염 효과가 이부프로펜과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물론 강도 면에서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오늘 저녁 밥 먹기 전에 채소 1가지 먼저 먹어보는 것, 자기 전에 물 1잔 마시는 것, 내일 아침 토마토 하나 올리브 오일에 볶아서 먹어보는 것. 이게 쌓이면 6개월 후 피부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피부는 빠르게 반응하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하게 반응해요. 비싼 크림보다 오늘 저녁 식탁 위의 선택이 10년 후 피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오늘의 결심을 딱 하나만 적어주세요. 적는 것만으로도 실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 심리학 연구로 증명돼 있거든요. 오늘부터 아기 같은 피부 미인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적 참견 시점이었습니다.